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히 다 뭐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1.1%, S&P 500 1.5, 나스닥 지수 2.2%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뭐 이 지수 때만 보면 뭐 그동안 봐왔던 지수 뭐 이럴 그러게요.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장중 최저치는 거의 뭐 3, 4% 정도까지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낙폭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뭔가 그냥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서 더 많이 좀 춥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하락의 원인을 좀 보자면 어제 저희가 특징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쇼킹한 뭐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어요. 매출 반토막 나고 적자 전환하고 이게 이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우려로 퍼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4% 넘게 급락을 했고요. 구성 종목 30개 기업이 모두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한 종목도 예외 없이요. 게다가 뭐 엔비디아라던가 램 리서치 이런 기업들은 뭐 7, 8%대 좀 급락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쳤구나. 테슬라도요. 테슬라도 52주 신저가 또 찍었어요. 그죠? 이제는 그냥 약간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이제 상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 근데 특징주에 있어가지고. 우리 반등 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은 사실은 괜찮았어요. 3분기 GDP 이제 확정치 발표 나왔는데 3%대로 좀 올라갔고. 뭐 어차피 과거 지표니까. 그래서 또 오히려 안 좋았어요. 지표 한번 보시죠. 보고 가시죠. 네.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안 좋은 나쁜 지표가 호재가 되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긴축이 아닌 침체가 키워드가 된 시장이다 보니까 침체가 아닌 지표가 나와야 사실은 뭐 기대를 좀 갖는 부분이겠죠. 시장은 과거보다는 이제 미래에 그렇죠. 있는 선행지수가 안 좋으니까. 그죠? 컨퍼런스 보드 11월 경기 선행지수 너무 안 좋았어요. 1% 빠져서 113.5. 이게 이제 지난달에 0.9% 빠졌고 월가 전망치가 0.5% 빠진다고 했는데 그거 2배로 빠진 거죠. 아래 차트 한번 보십시오. 경기 선행지수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 이제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이렇게 먼저 꺾여서 내려오면 바로 요 검은색 GDP 실질 GDP 성장도 따라서 내려와요. 결국은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아래로 빠르게 꺾이고 있으니 GDP도 3분기 GDP 사실은 뭐 3을 찍었다 말았다 이건 지금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4분기하고 내년 1분기는 마이너스 돌아설 거다. 이게 지금 시장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뭐 선행지수를 보면 무조건 밑으로 GDP는 빠진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경기 선행지수 보면 올 들어 2월달 빼고 지금 한 번도 하락하지 않은 달이 없습니다. 9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오질디림이라고 여기 컨퍼런스 보드 경제 분석하는 이사는 연준 통화 긴축이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경제에 반영되고 있다. 주택에 이어서 제조업, 노동시장까지 경제 성장에 심각한 역풍이 몰아치고 있고 내년 초가 되면 바로 경기 침체로 간다. 사실은 컨퍼런스 보드는 그동안 내년 한 초 내지 중반 정도로 봤는데 내년 초로 좀 약간 시기를 앞당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컨퍼런스 보드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고용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 별로 호재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월가 전망치보다는 낮았고요. 4주 이동 평균도 뭐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빠졌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정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연준 통화 긴축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경기 침체를 향해 가는 그 시계는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월가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테슬라 얘기하겠습니다 또. 테슬라 얘기는 이제 매일 하고 있잖아요. 매일 나흘 연속 닷새 연속인가요? 뭔가 그 행동주의 움직임이 사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로스 거버라고요. 이분이 이제 머스크하고 친합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거버 가와사키의 창업주 겸 CEO고요. 지금 테슬라의 전통적인 강세론자고 테슬라를 오랫동안 투자해온 초기 투자자입니다. 지금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사실은 여기 있는 요 두 가지 내용이요. 이쪽은 먼저 이제 21일 날, 그러니까 어제였죠. 본인의 이제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건 노 CEO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CEO가 없는 사실상 CEO가 없는 회사의 그 가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다 잘해왔는데 이제 흔들리는 시간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코멘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머스크가 아 형님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로스. 이렇게 이제 우는 소리로 댓글을 달았죠. 뭐 여기 댓글에 7,000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아래 보세요. 7K 리플라이스 뭐냐 너 똑바로 해라 뭐 이런 댓글이 막 붙었더라고요. 악성 댓글도 많이 붙었고 그래서 이랬는데 요게 이제 화제가 되니까 어제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거버 CEO 인터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테슬라의 추락은 트위터와 머스크의 집중력 분산 때문이다. 테슬라라는 회사의 집중력을 모아도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 테슬라도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그나마 딴 데 신경 쓰고 있으니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추락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고요. 정말로 머스크를 돕고 싶은 게 내 목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이게 뭔가 행동에 나설 듯한 뭔가를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오진 않았는데 먼저 이걸 읽고요. 길 잃은 친구에게 뭔가 조언해주는 친구가 되고 싶다. 이 코멘트는 워딩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길 잃은 친구를 볼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친구들은 한 가지 유형은 그냥 잘못된 길을 가도록 그냥 내 일 아니니 그냥 방관하고 지켜보는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더라도 조언해주는 친구가 있다. 나는 그 후자가 되고 싶다. 이런 멘트예요. 짧게 이렇게 정리해왔고 이런 걸로 인해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들 또 머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순전히 머스크를 돕고 싶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밑밥을 깔아놓은 듯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뭔가 행동에 나설 듯한 느낌 아니면 머스크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어떤 그 후원을 해줄 듯한 느낌. 그래서 뭔가 이거 이후에 또 팔로우해야 될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내용을 좀 소개 하나 해드렸고요. 예. 다음은 좀 반대되는 개념들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유력 헤지펀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아팔루사 매니지먼트 창업주죠. 데이비 테퍼. 지금 모자 쓰고 있는 NFL 미국 미식축구 이제 미시시피 팬더스인가요? 요 그 구단 주기도 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막 스포츠 구단을 막 사들이고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계속된 긴축에 증시가 더 흔들릴 것이다. 중앙은행들은 뭘 할지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 이제 그들 얘기를 좀 믿어줘라. 구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또 이민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은 계속 공급 부족이 계속되니까 인플레가 쉽게 안 떨어질 거다. 내년 가도 뭐 4% 밑에 빠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 사람 얘기했고요. 그래서 나는 주식도 단기 국채도 모두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단기 국채 하락은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리는 계속 단기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주가는 빠질 거다. 난 그쪽 숏 쪽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연준 정책이 피봇하기 전까지 여기서 피봇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주식 시장 양호한 수익률을 어떻게 낼 수 있을지 노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기대하지 마라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톱니 저는 이제 이 사람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 비트코인 광신론자거든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고 올 여름까지 얘기했던 사람이라 저는 별로 믿지 않는데 주식 쪽에서는 원래 오래 활동했던 사람이라 멘트 좀 소개하겠습니다. 11월 근원 PCE 물가 내일 발표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전월비 0.15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게 월가 전망은 0.23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게 보고 있어요. 또 미시건대 그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오늘 밤에 나오는데 이것도 1년 기대 인플레 4.4로 전망한다. 자기는 이게 지난달에 6%대였거든요. 이게 4.4까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연준의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인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초기 신호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상 완전히 멈추고 예상보다 금리 인하는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피봇하게 되면 시장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빅스 변동성 지수가 빠지면 S&P 500 지수는 늘 올랐다. 그래서 다시 S&P 500 지수는 오를 것이다. 그래서 많이 빠진 빅테크 종목,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다시 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테프하고는 정반대 입장인데 그래서 소개해드렸고요. 간단하게 CNBC에서 시장 전략가,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전략가 15명 서베이를 했는데 보십시오. 이게 뭐 격차가 너무 크죠. 바클레이즈는 내년 말 S&P 500 지수가 3,500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맨 위에 CFRA 같은 경우는 4,700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평균으로 내보니까 15곳에 S&P 500 지수 평균 목표치가 4,147.
이게 이제 오늘 종가로 보면 8.5% 정도 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전체 분기별로 나눠 보면 이들의 평균은 내년 연저점은 1분기에 3,600까지 빠진다. 이게 이제 평균치예요. 그래서 요 정도 시장 흐름은 좀 감안하고 가자 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